영동 김천 지연전은 미 24사단, 미 25사단에 이어 세 번째로 한반도에 투입된 미 지상군인 1기병사단이 북한군 3사단 및 105전차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1950년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충북 영동에서 경북 김천으로 이어지는 경부국도 축선을 중심으로 전개한 공방전입니다. 7월 18일 포항으로 상륙해 7월 22일 영동에 투입된 미 1기병사단은 이 축선에서 유의미한 전술적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8월 1일 김천에서 낙동강을 건너 외관으로 철수할 때까지 항공 지원을 받으며 포병화력을 집중해 북한군의 남진을 10일간 지연시킴으로써 미 8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북한 수상 김일성은 1950년 7월 20일 대전을 점령한 다음에 제4차 작전 방침을 하달했습니다. 연속적인 타격과 대담한 기동작전으로 미군과 국군을 김천, 함창, 안동 지역에서 포위 섬멸하고 포항, 영천, 대구, 마산 개선에 진출함으로써 미군을 최종적으로 경멸시키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라. 그러나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연속적인 타격과 대담한 기동에 의한 적극적인 공세작전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북한군이 대담한 기동에 의한 적극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의 전투에서 미군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과 미 공군의 공중공격으로 인해 어느 한 축선에 병력을 대규모로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주공축선으로 선정한 경부국도에 전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모든 전선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공격했습니다. 북한군 3사단은 경부국도 축선을 따라 기동하고 북한군 4사단은 대전에서 남쪽으로 기동하여 무주 안이 진주 방향으로 진격했습니다. 북한군 2사단은 보은에서 황감 방향으로, 북한군 15사단은 괴산에서 상주로, 북한군 1사단은 충주에서 문경세제를 향해 기동했습니다. 경부국도 축선으로 진격하는 북한군들은 미군 방어진지 후방으로 침투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후방의 지휘시설과 포병진지를 공격하여 전방부대의 철수를 강요하는 우회 전술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북한군 3사단과 105전차사단은 예하 부대를 3분해 1개 제대로 정면에서 미군을 압박하면서 1개 제대는 금산 무주를 거쳐 영동 방향으로 1개 제대는 무주 지뢰를 거쳐 김천 방향으로 우회하여 공격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주둔하고 있던 미 1기병사단은 메가더 원수가 7월 초에 구상한 최초의 인천 상륙작전 계획인 블루아트 계획에 의해 인천 상륙작전 부대로 지정되었으나 먼저 투입된 미 24사단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밀려나자 블루아트 계획은 7월 10일 취소되었고 미 1기병사단은 전선의 안정을 위해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는 부대로 한반도에 투입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미 1기병사단은 예하 5기병연대와 8기병연대를 1차 상륙부대로 선정해 7월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선적을 완료하고 7월 15일 일본 요코스카 항구를 출발하여 7월 18일 포항에 상륙했습니다. 2차 상륙부대인 7기병연대는 7월 17일 선적을 완료했으나 태풍으로 인해 대기하다가 7월 22일 포항으로 상륙했습니다. 미 1기병사단은 처음에는 부산으로 상륙할 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부산항이 보급품 양육으로 인해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상륙지가 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미 1기병사단은 7월 19일부터 포항에서 전선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크롬베즈 대령이 지휘하는 5기병연대가 7월 19일 포항을 출발해 7월 20일 9시에 김천에 도착했고 파머 대령의 8기병연대는 7월 20일 13시에 열차로 포항을 출발해 7월 20일 야간에 영동에 도착했습니다. 사단사령부 및 지원부대는 7월 21일에 김천으로 이동했고 포병연대는 7월 20일 16시 40분에 김천에 도착했으며 8기병연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77포병대대와 99포병대대는 7월 22일 아침에 영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천에 도착해 있던 5기병연대는 미 8군 사령부의 명령에 의해 7월 22일 영동과 황간 사이에 가리에 배치하게 되었으며 5기병연대를 지원하는 61포병대대와 80병대대 A중대는 황간에 배치되었습니다. 7월 22일 포항에 상륙한 2차 상륙부대들은 당일 하역 작업을 끝내고 7월 23일부터 사단사령부가 있는 김천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7기병연대 본부와 이대대는 18시 30분에 열차로 포항을 출발해 7월 24일 14시 20분에 황간에 도착했고, 예하 1대대는 포항에서 영덕 방면을 방어하고 있는 국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미1 기병사단장 계이소장은 7월 18일 사단 포병사령관 파머준장에게 먼저 상륙을 끝낸 5기병연대와 8기병연대를 지휘하여 미 24사단을 지원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본인은 8군사령관의 명령을 수령하기 위해 대구로 이동했습니다. 미 8군사령부에서 계이소장을 맞이한 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1기병사단은 영동을 방어하라. 그 후방에는 우군이 없으므로 후방보급로 확보에 주의하라. 식량은 없어도 버틸 수 있지만 탄약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영동 대구 간 도로가 폐쇄되었을 때에는 이미 탄약이 소진된 뒤일 것이다. 5기병연대와 8기병연대는 7월 20일 저녁에 포병사령관 파머준장의 지휘 아래 부대 이동 및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7월 21일 사단장 계이소장이 영동으로 가서 이들 연대의 방어진지 구축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이때 미 8군사령부 작전처 소속의 맹린 중령이 도착하여 8군사령부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1기 대대는 영동 북서쪽으로 경부국도를 따라가다가 금강동안 진지를 점령하도록 하고, 다른 1기 대대는 영동 남서쪽 무주로 이어지는 도로에 배치하라. 이러한 구체적인 명령은 북한군이 대전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17번 도로를 따라 금산과 무주를 거쳐 영동에 이르는 도로로 우회 공격을 시도할 것이라는 정찰 정보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미 1기병사단 포병사령관 파머준장은 병력을 분산하면 방어력이 약화되어 북한군에게 쉽사리 각계 돌파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부국도를 확보하여 24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영동 동쪽에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선정하고 병력을 집중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사단장에게 피력했습니다. 사단장 계이소장이 이에 동의하고 8군사령부의 맹린 중령이 휴대한 명령의 실행 여부를 재확인했으나, 8군사령부에서는 항공정찰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명령대로 실행하라고 회신했습니다. 명령을 받고 미1 기병사단에서 수립한 방어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포병사령관 파머준장은 5기병연대, 8기병연대 등 2개의 연대를 지휘하여 영동을 방어하며 적을 최대한 지연시킨다. 둘, 8기병연대 1대대는 경부국도, 2대대는 무주 방향 도로의 진지를 점령하여 적을 저지한다. 셋, 5기병연대는 영동 동쪽 3km 지점에 426고지의 예비진지를 구축하고 8기병연대를 지원한다. 넷, 77포병대대 및 92대 공포대대 A포대는 8기병연대 1대대를 직접 지원하다. 다섯, 99포병대대 및 61포병대대는 8기병연대 2대대를 직접 지원한다. 여섯, 72전차대대 A중대는 8기병연대 2대대를 지원한다. 일곱, 사단지휘소는 황간에 위치한다. 전방 방어를 맡게 된 파머대령의 8기병연대는 7월 22일 주간에 1대대를 영동 북서쪽 5.5km 지점의 금강 동안에, 2대대를 영동 남서쪽 5km 지점의 간령에 각각 진지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방어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보병사단으로 재편되었지만 기병이었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겨 기병사단과 기병연대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는 미 1기병사단은 미 8군사령부 예하 4개 사단 중 하나로 일본 관동지방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령부 주둔지인 캠프 드레이크는 도쿄 주변에 있었습니다. 1기병사단 역시 미 극동군사령부 예하 타 부대와 마찬가지로 편성과 장비, 훈련 등에서 전투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개 보병연대는 모두 2개 대대로 감소 편성되었으며, 포병대대 역시 2개 포대로 감소 편성되었고, 전차는 M24 경전차 1개 중대가 전부였습니다. 장비는 신형으로 교체되지 않아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하던 노후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어 고장이 잦았습니다. 1949년 워커 중장이 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뒤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조함에 따라 1기병사단도 기본적인 전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했으나, 장기간 치안을 유지하는 점령군이라는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6.25 전쟁에 최초로 투입된 24사단의 전투 경험이 많은 부사관들과 장교들을 전출시켰기 때문에 1기병사단의 전투력은 크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1기병사단은 전출로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부대로부터 1,450명을 보충받아 1276명 규모였으나 새롭게 투입된 병력으로 인해 부대의 응집력과 군기가 저하되고 하급 제대에서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주둔하고 있던 미 25사단은 미 24사단에 이어 두 번째로 6.25 전쟁에 투입된 주일 미군 사단으로 7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마이켈리스 대령이 지휘하는 27연대가 7월 10일 부산에 상륙했고, 화이트 대령의 24연대는 12일, 피셔 대령의 35연대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각각 상륙을 완료했습니다. 상륙 후에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던 미 24사단장 딘 소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딘 소장은 미 25사단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25사단 주력은 한국군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라. 그리고 1개 대대는 포항비행장을 경비하고 1개 연대를 예비대로 김천에 주둔시켜 대전 또는 청주 방면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7월 13일 00시 1분부터 한국에서 주한 미 지상군의 지휘권을 부여받고 미 24사단과 25사단의 임무를 명시하는 작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나, 군은 당면한 적을 저지하여 현 방어선을 확보한 다음에 차기 공세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려 한다. 둘, 제24사단은 금강선에서 적을 저지하라. 셋, 제25사단은 중부지역에서 적을 지원 중인 한국군을 지원하라. 1개 대대로서 포항비행장을 경비하라. 이 명령으로 인해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사단 작전지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미 25사단장 킨 소장은 8군 사령관의 작전 명령에 따라 7월 13일에 27연대를 안동으로 이동시키고, 상주로 이동시킨 24연대에서 2대대를 차출해 포병 1개 포대와 함께 예천에 투입하여 제천 풍기 안동 축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 8사단과 충주 문경 함창 축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 6사단 사이에 간격을 보강하게 했습니다. 35연대는 1대대를 포항비행장 경비에 투입하고 연대는 김천으로 이동하여 예비대가 되었습니다. 미 25사단은 이때까지 별다른 접촉 없이 국군 후방의 제2선에서 지원태세를 갖추고 대기 중이었는데, 7월 18일에 미 1기병사단의 2개 연대가 포항에 상륙함으로써 임무가 변경되었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 25사단의 전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미 1기병사단으로 하여금 경부국도에 미 24사단을 지원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미 25사단은 상주 정면의 한국군 지원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단지휘소를 영천에서 상주로 이동하고 김천의 35연대를 함창으로 이동시켜 예천의 24연대 2대대를 통합지휘하도록 하는 한편, 24연대는 상주 서쪽의 괴산, 화령장, 상주로 이어지는 도로의 방어에 중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동의 27연대를 보은에서 황간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이동시켜 그 정면에 북한군을 저지하게 함으로써 미 25사단은 상주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미 25사단은 부대 편성에 있어 27연대와 35연대는 2개 대대로 감소 편성되어 있었으나 24연대는 미 8군에서 유일하게 3개 대대로 편성된 연대였는데, 24연대는 연대장 화이트 대령만 백인이고 나머지 연대원은 모두 흑인으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포병부대는 2개 포대로 감소 편성된 3개 105mm 곡사포 대대와 155mm 곡사포 1개 포대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사단 직할부대로 M24 경전차 1개 중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